다음 달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할 예정이어서 이걸 계기로 북미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판문점으로만 가면은 북한과도 좀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시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아페크 정상회담 열리기 전까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예. 한 달 정도에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물밑 협상에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간적 공간이 있고,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최근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주고받기식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우선 트럼프는 지금까지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서 김정은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한 번도 입장 표시가 없다가 갑자기 이틀 전에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북한 최고인민회, 우리 말하면 국회죠, 이런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선을 딱 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이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만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던졌을까? 이거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앞으로 향후 이 아페크 정상회담 기간에 그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미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전, 그런 그 포석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두 정상 간의 주고받기식 대화가 이루어지고,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뭐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것이 딱 비핵화 협상은 아니고 오래간만에 얼굴이라도 한번 좀 보자, 뭐 이런 아주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은 이런 제안을 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이미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판문점에서 회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선전적 효과를 노리고 있고, 최근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중국에 가서 천안문 망우리에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옆에 딱 섰고, 만약 아페크 정상회담 기간에 판문점에서 회동하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건 비핵화 회담이 아니다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러 판문점에 왔다 하면, 김정은은 돌아서서 북한 내부에 이제는 핵을 가졌으니 천안문 망우리에도 올라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러 판문점에도 오고, 그래서 자기 대에 북한이 전략적 국가지휘에 올라섰다라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이런 선전적 효과를 지금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 문재인 정부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한국이 중간에서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의 좀 회담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멘트가 좀 세진 것도 그렇고 왠지 한국 정부를 좀 빼고 미국과 북한 간에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현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번에 김정은의 연설은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걸 전제로 했는데, 그 밑에 행간을 읽어보면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어떠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 상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담겨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영토 조항이 있고 평화통일 정책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거 영토 조항도 있고 이런 통일 정책 조항도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은 앞으로 영원히 통일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향해서 헌법을 개헌하라는 겁니다. 그 조항을 없애면 되니까요. 그러면 영토 조항 없애고 이재명 정부가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천명한데, 그걸 실천적으로 헌법 제4조 평화통일 정책을 충실한다는 조항, 이 통일 조항, 이걸 없애고 이런 실천적인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평화적 두 개 국가로론을 추진한다면 현재 휴전선, 북한은 지금 이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자고 하거든요. 이런 국경선으로 만들 수 있는 실천적인 조치, 북한이 내놓은 이런 조치도 취하고, 지금 북한이 우리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요 조건들 중에 하나가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정식 국호를 부르자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한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한국도 북한을 향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쓰자 해서 완전히 한반도에 이제는 두 개 두 개의 국가가 국가를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고착시켜 놓자. 이거란 내용이 이번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우리로서는 만약 그러면 평화적 두 개 국가론으로 간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 이와 관련돼서 진짜 북한이 요구대로 헌법도 개헌하고 이런 행정적인 조치도 취한다면 예. 한반도에는 완전히 두 개 국가가 고착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 열릴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네. 대표가 좀 재밌는 논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의 핵동결 수용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의혹을 좀 받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김정은에게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혐의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여차하면 그 내막을 다 공개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점 잡혀서 저러는 거다라는 식의 해석을 내놨거든요. 이건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글쎄 한동훈 대표가 그 법무부 장관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물적 증거를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물적 증거를 뭐 가지고 있는지 검찰에서 직접 조사도 했으니까 그건 예. 제가 잘 파악할 수 없지만 이 대북 송금 사건이 만일 지금 터지지 않고 물밑에서 지금 잠겨져 있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북한은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가능성이 크죠.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한계 대통령이 만일 정말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북한은 이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남북 관계를 저들이 의도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단 이 대북 송금 사건이 대선 전에 이미 이것이 터졌고 경찰 수사를 거쳐서 이제는 검찰이 기소돼서 재판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북한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지렛대는 대단히 약화됐다고 보죠. 이제 터질 건 다 터졌고 단 이 사건에 지금 남은 것은 법원의 결국은 판단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라는 이 연결고리 지점은 아직 법원의 확고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북한이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나 그거는 많이 지금 축소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북한 동향 얘기도 좀 네. 궁금한데 뭐 들으시는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고 지난 이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동행을 네. 해서 후계자설에 좀 힘이 실린 상황이에요. 근데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김주애 후계자가 아니고 서방 어딘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시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글쎄, 될까요? 좀 믿을 만한 얘기인가요? 예, 그 박지원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있는 동료들한테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해외에서 아들이 이제 유학을 하고 있다. 이하면 가정아 진짜 네. 유학을 하고 있다면 그 나라 국제학교에 다니고 거기에는 이제 특별 경호가 붙고 또 특별 수행원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건 그렇죠. 예, 예. 왕자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밀을 그 나라 정보 당국과 우리의 시야 밖에서 비밀을 보장한다는 건 이거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에 추가로 발표한 보고에 보면 그런 것이 아직 우리 스크린에 잡힌 거 없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면 김주의 밑에 아들이 있다. 이런 건 북한에서도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오빠가 아니라 남동생이 있다. 예. 그런 이야기는 뭐 여러 차례 도는데 김주의 위에 오빠가 있는데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저도 수퇴 노력했는데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들리는 건 없는 상황이군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북향민을 쓰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탈북민들조차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2016년에 일단 망명을 하셨는데 태영호 전 공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이거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분은 통일부 업무를 맡으시면 제일 먼저 하려는 게 자꾸 이거 용어 변경이 예. 이런 거더라고. 지난 노무현 정권 때는 새터민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지금은 그 표현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 탈북민들의 정체성이 맞는 어떤 표현을 쓰겠느냐, 어떤 용어를 정립하겠냐 이것이
대단히 대한민국에서 특히 탈북민 사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이하면 이번에 정동영 장관이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제가 참석하고 있는 여러 이제 카톡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한번 제가 논의를 시켜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탈북민들의 생각이 대단히 각이합니다. 아, 엇갈리는군요. 네, 어떤 사람들은 탈북민이라는 표현이 이미 고착됐기 때문에 또 탈이라는 건 어디서 빠져나온다는 소리가 예. 아닙니까? 뭐 그래서 탈북민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여야 한다는 분, 또 어떤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 탈자라는 거는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다. 뭐 타로 간다, 뭐 탈옥수, 뭐 이런 예, 탈자를 예. 쓰면 네. 그래서 일반 우리 국민이 견지에서 보면 탈자를 쓰는 것이 대단히 이거 부정적인 이미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만약 이번 기회에 정말 통일부 장관이 합리적인 용어를 만들어서 탈북민들의 정체성에 맞는 표현을 쓴다면 제가 생각에는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자유민이라든지 자유민. 예, 아니면 또 향후 통일 한반도에서 살고 싶어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탈북민들의 일관한 생각이니까 뭐 통일민이라고 한다든지 예. 이렇게 좀 긍정적인 아예 이런 그냥 새로운 용어로. 새로운 용어로 긍정적으로 새로운 용어로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탈북민 사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용어로 정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용어 문제까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태영호 전 처장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